안녕하세요, 봉입니다. 오늘 2025년 2월 28일 오전이 아니라 오후 6시 56분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오전에 말고 저녁에 영상을 오랜만에 간만에 찍어 봅니다. 그래서 오늘 1일 2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큰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고, 대략적으로 바닥이 어디에서 나올지, 그 다음에 바닥이 나올 때 그 시그널이 뭔지, 그리고 바닥이 나온 이후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보시고 각자 판단을 하셔서 그래서 좋은 매매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닥 시그널부터 좀 볼게요. 바닥 시그널부터 좀 볼 건데, 어떤 식으로 바닥 시그널이 나왔냐라고 했을 때, 바닥 시그널이 나왔냐고, 그 이전에 좀 복귀를 좀 가볼게요. 복귀 영상을 좀 가볼게요. 그래서 복귀 영상을 좀 가보면, 비트코인 바이낸스 차트 4시간 차트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영상 찍어질 때가 이때거든요. 이때 대략적으로 여기서 어때요? 바닥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온 이후에 재차 바닥으로 내려오는데, 내려왔을 때 이때 움직임을 보면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더라고요. 일반 차트로 봤을 때는 어때요? 대략적으로 양봉이 나오면서 지지해주는 그림입니다. 근데 로그 차트로 봤을 때는 어때요? 이 양봉으로 나왔던 이 지점이 이미 하회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일반 차트보다는 로그 차트로 보는 게 좀 더 그나마 좀 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바라봤을 때 일반 차트와 로그 차트가 있는데, 지금은 로그 차트가 더 신뢰도가 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어제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일반 차트로 봤을 때는 어때요? 4시간 차트로 양봉 마감을 해줬는데, 채널 안에서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줬고, 로그 차트로 봤을 때는 어때요? 하락 채널의 하단선 그 밑에서 하락 채널을 하회해준 다음에 밑에서 양봉 마감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명확하게 일반 차트로 봤을 때는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고, 로그 차트로 봤을 때는 이거 그냥 어때요? 그냥 채널 바깥에, 한마디로 채널링 밑에서 마감을 해줬으니까 결국에 떨어지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차트보다는 뭐로 봐야 된다? 로그 차트로 지금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하는 게 더 정확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뢰도가 더 깊다. 당연히 일반 차트와 로그 차트 번갈아 가면서 보셔야 합니다. 근데 현재는 로그 차트로 보는 게 더 알맞는 것 같다. 정확도가 더 신뢰도가 깊다, 정확도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을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로그 차트로 봤을 때는 어때? 하락 채널 이 하단선에서 양봉 마감 해줬으니까 결국에는 어때요? 그 전 저점을 깨고 다시 한번 내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다시 한번 어때요? 바닥이 대략적으로 여기 82K 82,256 이 라인을 하방으로 하회하는 움직임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복리야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보실 때, 저는 솔직히 지금 봤을 때는 CME 갭을 채울 것 같아요. CME 갭을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큰 상승이 나오면 나왔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CME 갭은 채우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어중간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CME 갭은 채우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CME 갭 이번에 안 채우고 다음에 채울 수 있죠. 다음에 채울 수 있는데, 지금 그냥 CME 갭을 하방에 있는 대략적으로 77,930에 있는 CME 갭을 채우고 한 번 더 내려와서 CME 갭을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숏 물량을 청산시키는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상승이 나온다고 말을 했잖아요. 큰 상승이 여러분들
저는 109K를 넘는 큰 상승이 나온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미 하락장에 접어들었다. 하락장, 한마디로 하락장이면 좀 너무 단어 선택이 무서우니까 조정 기간에 접어들었다. 조정에, 한마디로 지금 조정 기간에 접어들었다 라고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큰 상승에 대한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조정, 하락장은 아니고 조정이라고 제가 말을 할게요. 그래서 제가 단어 선택을 좀 잘못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대략적으로 큰 상승이 나온다고 해봤자 이 109K를 넘는 큰 상승이 나온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저는 어때요? 이 숏 물량을 죽이는, 반대로 크게 올려주는, 한마디로 숏 청산, 숏 커버링이 나오는 대략적으로 롱으로 가는 움직임은 한 번쯤 나올 거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선물 거래소가 돌아가려면은 한마디로 롱숏 비율이 50대 50으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적합하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다 숏, 다 그냥 숏만 치면 돈 버는 숏장이잖아요. 반대로 이렇게 숏만 치면 돈 버는 숏장에서 이렇게 갑자기 장대 양봉을 올려주면서 숏을 다 청산시키는 그러한 롱 움직임, 한마디로 장대 양봉이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8231 80K에 있지만 재차 떨어져가지고 대략적으로 77,930 여기 CME 객관을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숏 물량을 죽이는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닥에서 나오는 시그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락 퍼센트, 거래량, RSI, 그리고 하락 그 이후의 움직임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고만 하셔서 대략적으로 바닥이 어디겠구나, 바닥이 나온 이후에 움직임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겠구나,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절대로 정답지가 아닙니다. 과거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고 힌트를 얻고 미래를 예측하는, 과거의 데이터, 빅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한마디로 기술적인 분석을 합니다. 저는 과거에 비트코인이 조정을 줄 때, 그럼 대략적으로 몇 프로 정도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는지 좀 볼게요. 몇 프로 정도 하락을 했는지 볼게요. 잘 보세요. 대략 여기서부터 크게 올려줍니다. 대략 25K까지 크게 올려줘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9K까지 22% 하락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여기서 보시면은 대략 여기 장대 고점에서 바닥까지 31K부터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31K부터 대략 여기 바닥까지 왔을 때 24,800 여기 초록색으로 바꿀게요.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그 전에 25K부터 19K까지 22% 빼는 하락이 나왔고요. 31K부터 대략 24K까지 20% 빼는 하락이 나왔고, 여기서도 또 똑같이 31.8K부터 24,900까지 빼는 21% 빼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대략적으로 20% 정도 되돌림을 줬다. 대략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22%까지 되돌림을 줬다, 이겁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48K에서 38K까지 빼는 21% 하락이 있었어요. 여기서 공통점은 뭐라고요? 여기서 조정을 줬을 때 공통점은 뭐냐? 대략 마이너스 20%에서 대략 마이너스 22%까지 뺐다. 이게 공통점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략 25K부터 19K까지 22%, 31K부터 24K까지 마이너스 20% 빼는 하락, 31K부터 24K까지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21% 빼는 하락, 그리고 48K부터 38K까지 21% 빼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좀 달라져요. 여기서부터 좀 달라진다. 대략적으로 73,777 73K부터 최대 많이 빼면은 49K까지 마이너스 33% 빼는 하락이 나옵니다. 괴리감이 커져요. 마이너스 33% 빼는 하락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여기 이때 하락과 이때 하락이 비슷했으니까 지금도 봤을 때는 이때 하락과 지금 이 하락이 대략적으로 나오는 하락이 비슷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이번에도 만약에 마이너스 33.58%를 만약에 뺀다, 고점에서부터 109K부터 마이너스 33.58%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한번 재볼게요. 고점 109.5K부터 33.58%를 뺀다라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번 재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너무 길다. 기다려봐. 올라가야 되죠. 700으로 하자. 700 58% 800. 그렇지. 여기서 800 790. 정확해. 72,790.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72,790 여기까지 떨어지네요. 72,790. 만약에 대략적으로 떨어진다면은 어디까지? 33.58%까지 뺀다면은 대략적으로 어디까지 떨어진다? 72,790. 72,790까지 떨어지네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그 전에 있던 영상에서 프랙탈을 좀 보여드렸잖아요. 대략적으로 얼추 맞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프랙탈이 뭘까요? 제 영상을 계속적으로 봐주셨던 분이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전에 있던 고점이 이제는 바닥으로 작용한다. 대략적으로 25K 그리고 25.2K 여기가 대략적으로 바닥으로 작용했다. 그죠? 바닥으로 작용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전에 있던 48,969 여기가 바닥으로 작용한다. 대략적으로 49K 바닥으로 작용했죠. 그러면은 이번에도 109K에서 떨어지는 이 하락의 바닥이 대략적으로 어디가 될 것인가? 73,777 73K가 될 확률이 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번 하락장, 아니 조정의 바닥은 대략적으로 저는 73K라고 생각합니다. 73K. 왜 복리야 너는 이번 바닥이 73K라고 생각해 했을 때 저번 때 73,777이 대략적으로 고점이었으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렸습니다. 전에 제 영상을 봤으면 아실 거예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 고점이 이제는 바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25K가 바닥이 돼서 대략적으로 24,800, 24,900이 바닥이 됐고, 대략적으로 전에 고점이 48,969 전 고점이 대략적으로 바닥으로 작용해서 49K가 바닥이 됐고, 그러면은 이번에도 73,777 고점이 이번에도 똑같이 바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반복이 되죠, 반복이. 그래서 저는 이번 조정의 바닥은 가격적으로 73K가 될 확률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고, 하락 퍼센트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고점 109K에서 마이너스 33.58% 하락한다면은 72,79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얼추 73K 72,790 얼추 맞죠? 대략적으로 가격적으로 맞고 프랙탈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조정의 바닥은 대략 73K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바닥 시그널, 그래서 하락 퍼센트 말씀드렸습니다. 73K 구간이 바닥이 될 거다. 그리고 거래량으로 좀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좀 알 수 있는데, 거래량보다는 RSI로 먼저 갈게요. RSI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이게 이어지거든요, 제 영상이. RSI로 좀 보자면, RSI랑 좀 볼게요. 잘 보세요. RSI가 30m로 떨어졌을 때만 보면 돼요. 30m 떨어졌을 때, 30m 뚫었을 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상관 안 할게요. 왜? 이거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찍고 올라왔으니까, 이거는 무효 처리할게요. X표 처리하고, RSI가 30m로 깊게 빠졌을 때가 이때입니다.
대략적으로 박스권 구간 이때. 이 박스권을 좀 줄이자. 이때입니다. 여기 케이스. RSI가 30 밑으로 깊게 빠졌을 때가 어디다? 여기 첫 번째 케이스.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또 대략적으로 RSI가 30 밑으로 깊게 빠졌을 때, 30 밑으로 깊게 빠졌을 때가 대략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구간. 대략 여기 두 번째 케이스. 여기가 RSI가 30 밑으로 깊게 빠졌습니다. 이 이후에는 RSI가 30 밑으로 빠진 적이 지금 현재 나오는 이때입니다. 어디? 30 밑으로 깊게 빠졌을 때. 여기가 이제 어떤 케이스가 된다? 세 번째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어떤 걸 설명해드릴 거냐? RSI로 봤을 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그리고 마지막 여기 세 번째 케이스. 이거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뭐냐? RSI가 30 밑으로 깊게 빠졌다. 이게 공통점이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나왔을 때 시그널이 날봉, 한마디로 일봉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다. 이겁니다. 그래서 RSI가 30 밑으로 깊게 빠졌다. 공통점 하나. 날봉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출현했다. 이게 공통점 두 개입니다. 이게 공통점 두 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RSI로 봤을 때 첫 번째 공통점은 뭐다? 30 밑으로 깊게 빠졌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뭐다? 날봉으로 그리고 일봉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출현했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이 공통점을 가지고 RSI로 좀 차트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바닥을 좀 분석해볼게요. 첫 번째 바닥을 좀 분석해보면 RSI 봤을 때 첫 번째 바닥을 좀 분석해볼게요. 첫 번째 바닥을 좀 분석해보면 대략적으로 여기 처음 바닥이 나왔을 때 언제냐? 라고 했을 때 이때입니다. 여기 25K 25,166 여기 이때 보시면은 첫 번째 바닥이 출현했을 때 어때요?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집니다. 거래량이 장대 음봉으로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닥에 나왔을 때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다. 그죠? 그리고 대략적으로 거래량이 줄다가 재차 거래량이 두 번째는 거래량 이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바닥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져요. 제일 많이 터진다. 첫 번째 바닥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진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케이스에서 봤을 때 RSI, 첫 번째 케이스에서 봤을 때 RSI고, 그리고 두 번째 나왔을 때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바닥은 내려가는데 RSI 바닥은 올라가는, 한마디로 날봉 그리고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다. 그래서 일봉으로 봤을 때 상승 다이버전스가 출현한다. 일상다. 일봉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출현한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재볼게요. 어때요? 바닥은 이런 식으로 하방으로 떨어지는데 RSI 바닥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RSI 바닥은 이렇게 올라가고 비트코인 바닥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얘가 바닥이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RSI 바닥은 올라가는, 그래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출현했다. 그럼 그 이전에도 상승 다이버전스가 출현했는지 봐야겠죠. 그 이전에 두 번째 케이스도 한번 볼게요. 대략적으로 이때도 상승 다이버전스가 출현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딴 거 다 지우고 바닥, 첫 번째 바닥에서도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지 볼게요.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지 봅시다. 58K 때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죠. 그죠? 그리고 53K 때 이때도 똑같이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나오는 특징 중 하나가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진다. 한마디로 가장 큰 거래량이 터진다. 공통점, 이것도 똑같아요. 공통점은 뭐예요?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진다, 이거예요.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져야 돼요. 왜? 여기서도 보시면 58K 때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죠. 53K 때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죠. 그죠? 그리고 또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늘죠. 그리고 또 완전 찐 바닥일 때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습니다. 58K 때 거래량이 이때,
그리고 53K 때 그 전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터지고, 그리고 49K 때 완전 이 거래량을 넘는 제일 큰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나온 특징 중 하나가 뭐다?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진다. 그죠? 전에 24K 때 거래량 한번 볼게요. 24K 때 거래량은 세력들을 못 속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24K 때 거래량을 본다면은 이때 첫 번째 바닥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습니다. 첫 번째 바닥이 나왔을 때 대략 여기 25,166 여기 나왔을 때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바닥이 나왔을 때는 이때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바닥이든 두 번째 바닥이든 어때요?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진다. 이게 하나 공통점이고, 그리고 바닥에서 나오는 시그널 중 하나가 뭐예요? 상승 다이버스가 걸린다. 일봉으로 상승 다이버스가 걸린다. 그리고 전에 여기서도 보시면은 일봉으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바닥은 내려갔는데 어때요? RSI 바닥은 올라갔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일봉으로 상승 다이버스가 출현한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나온 특징 중 하나가, 공통점 중 하나가 RSI가 30 밑으로 깊게 빠졌다. 두 번째 날봉으로 상승 다이버스가 출현했다. 그리고 거래량 제일 많이 터진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복리야, 그래서 네가 말하고 싶은 게 뭔데?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현재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냐를 좀 봐야겠죠.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냐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어때?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어요?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예. 거래량이 여기가 제일 많이 터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나오고 있는 여기가 바닥이 아닐 확률이 더 크다. 아니면 더 깊게 더 크게 떨어져서 패닉셀을 더 크게 줘가지고 거래량이 좀 터져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바닥에서 나오는 그런 특징이, 바닥에서 나오는 공통점이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바닥에서는 항상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을 때가 이봉입니다. 이봉일 때 거래량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내려오고 있는 여기가 바닥이 아닐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거래량이 지금 현저히 작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RSI 일본 상승 다이버스 출현했을 때를 좀 보면, 첫 번째 케이스를 가서 보면 일본 상승 다이버스가 출현하고 나서 곧바로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 봤을 때 여기도 보면은 첫 번째 케이스 뭐자? 일본 상승 다이버전스 출현 시 바로 찐상승. 이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일본 상승 다이버전스 출현 시 한마디로 구라 상승. 그냥 반등 후 재차 하락. 이겁니다. 두 가지 갈래로 나뉘어요. 케이스가 두 가지 갈래로 나뉜다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케이스였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일본 상승 다이버스가 걸리고 나서 찐상승으로 갔거든요. 근데 여기 두 번째 케이스 봤을 때는 어때요? 일반 상승 다이버스가 이렇게 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큰 상승이 나온 후에 재차 큰 하락 나옵니다. 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락 그 이후의 움직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해요. 그래서 만약에 하락 그 이후의 움직임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대략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 바닥 출현 후에 나오는 특징 중 두 가지가 있습니다. 0.618 되돌림을 줘서 숏 물량을 청산시키거나, 또는 전고점을 갱신하는 숏 물량 청산이 나올 거다. 한마디로 장대 양봉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닥이 대략 어디서 첫 번째 바닥이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대략 가늠이 안 돼요. 어디서 첫 번째 바닥이 나올지는 가늠이 안 되지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바닥이 나온 이후의 움직임이 0.618 되돌림, 그리고 전고점 갱신, 두 가지 케이스로 또 나뉘어요. 세부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게요.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죠. 여기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 바닥이 어디서 나왔냐고 하면은 이거거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바닥은 25K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왜 25K에서 첫 번째 바닥이 나왔냐? 25,166개 첫 번째 바닥이 여기서 왜 첫 번째 바닥이 나왔냐라고 했을 때 보시면은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냐? 여기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30.2K부터 큰 하락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30.2K부터. 그리고 나서 대략 바닥이 어디냐? 바닥이 여기가 됐다. 25,166이 바닥이 됐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 이후에 첫 번째 바닥 25,166이 바닥이 나온 이후에 움직임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큰 하락이 나온 이후에 숏 물량을 죽이는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온다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대략 어디까지 올라왔냐라고 했을 때 0.628 라인에 닿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0.5에서 0.628 이 사이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사이까지.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0.5에서 0.628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숏 물량 청산, 장대 양봉 수량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0.2K부터 25.1K까지 큰 하락이 나오고 첫 번째 바닥이 세팅이 됩니다. 여기 첫 번째 바닥이 세팅이 돼요. 첫 번째 바닥이 세팅이 된 이후에 말씀드립니다. 한번 숏 물량을 청산시키는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요. 이 장대 양봉이 나오는 이 비율을 따지면 대략 0.5에서 0.618까지 이 사이 근처에 고점이 형성이 되고 재차 하락합니다. 재차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바닥이 나온 이후에 일본 상승 다이버전스가 출현하면서 찐상승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케이스를 보면은 첫 번째 케이스 움직임을 좀 보면 1번 바닥이 나온 후 대략 0.5에서 0.618까지 되돌림 상승이 나옵니다. 이걸 저는 뭐라고 했죠? 숏 물량 청산시키는 움직임이 나오고 그 이후에 큰 하락이 재차 나와서 두 번째 바닥 형성 그리고 찐 상승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정리해보면은 첫 번째 케이스는 뭐다? 큰 하락이 나온 이후에 첫 번째 바닥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숏 물량을 죽이는 큰 상승이 한번 나온다. 대략 되돌림으로 봤을 때 0.618에서 0.5 이 사이까지 올라오는 상승이 나온 이후에 그리고 재차 크게 빠집니다. 1번 바닥을 하회하는 그러한 큰 하락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일본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찐상승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케이스는 뭐다? 1번 바닥이 나온 이후에 숏 물량 청산시키는 되돌림 상승 0.5에서 0.618까지 되돌림 상승이 나온 이후에 두 번째 바닥의 형성 그리고 찐상승으로 갑니다. 그죠? 두 번째 케이스 가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조금 케이스가 다르네. 케이스가 좀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도 쉽게 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바닥. 그죠? 여기가 첫 번째 바닥이죠? 이게 좀 다릅니다. 이게 좀 다르구나. 두 번째 바닥. 그리고 세 번째 바닥. 여기서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바닥이 나오고 두 번째 바닥이 나온 후에 일본 상승 타이머스 걸리고 재차 큰 상승이 나옵니다. 재차 큰 상승이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재보자. 대략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그리고 큰 상승. 정고점을 넘는 큰 상승.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좀 정리됐습니다.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어때요? 두 번째는 1번 바닥 나온 후, 그죠? 그리고 1번 바닥과 2번 바닥 나온 후에 대략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 출현. 다이버전스 출현. 그 다음에 큰 상승 나오고 나서 재차 찐바닥 보러 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거 바닥이 세 번 나온다고 봐야겠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를 바닥이 세 번 나온다고 봐야겠네. 대략적으로 30 밑으로 내려와서 58K 때 한 번 나오고, 그죠? 그리고 나서 약반등 나온 다음에 더 크게 때린다. 그리고 53K까지 왔다가, 그죠? 그리고 나서 올라갔다가 더 크게 내린다. 영상이 좀 매끄럽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지. 첫 번째 바닥이 나오고, 그죠? 두 번째 바닥이 나오고, 세 번째 바닥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건 이렇게 정리할게요. 두 번째는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 출현, 그죠? 그 다음에 큰 상승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그리고 큰 하락,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닥 형성, 그 다음에 이제 찐상승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찐상승. 이렇게 가네요. 아, 근데 이게 두 번째 케이스처럼 되면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데. 이게 이렇게 되면 진짜 대가리 지진 날 것 같은데, 그죠? 58K에서 한번 왔다가 또 올렸다가 더 크게 내리고, 일방 상승 타이머스 출현하면서 재차 엄청나게 또 크게 올리고, 숏 물량 다 죽이는 또 큰 상승 나왔다가, 또 이 롱 물량을 죽이는 또 큰 상승, 또 큰 하락 나왔다가, 그리고 이제 찐 상승으로 간다. 대가리가 이렇게 되면 지진이 나는데, 그죠? 지금 차트랑 비교해봤을 때 어떤 게 더 잘 맞으려나? 아무리 봐도 이것처럼 되겠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너무 많이 난다. 그래, 이게 맞다. 첫 번째 케이스처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케이스처럼 그냥 짧고 굵게 갈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두 번째 케이스랑 안 맞다. 왜? 여기는 RSI가 이렇게 크게 내려왔잖아요. 그쵸? 이렇게 크게 내려왔단 말이죠. 근데 이거 아무리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다. 왜냐면은 아무리 봐도 여기는 RSI가 이렇게 찍고 올라왔잖아요. 그쵸? 찍고 올라왔죠. 찍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거랑은 좀 안 맞다. 예. 이거는 좀 안 맞네요. 이거는 좀 안 맞아요. 왜냐면은 RSI가 이게 너무 그냥 찍고 올라왔다. 찍고 올라온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대로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만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만 해드리고,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케이스로 갈 것 같네요. 첫 번째 케이스로. 예.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그런 복리가 좀 설명을 해봐라.
첫 번째 RSI가 30 밑으로 내려가는 바닥이 한번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재차 상승이 나오지만 어때요? 다시 한번 RSI가 30 밑으로 내려가는 하락이 또 나와요. 또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1번과 2번 바닥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상승 다이버스로 인해서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큰 상승 나오고 다시 한번 또 RSI가 30 밑으로 내려오는 진짜 찐 하락으로 갔다가 이제부터 이제 찐 상승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 머리가 진짜 너무 아프거든요. 이런 식으로 너무 아픈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내려오는 그 크기가, 폭의 크기가 제가 봤을 때는 완전 다르잖아요. 날봉으로 봤을 때 뭐예요? 계속 하나 둘 셋 넷, 거의 한 6일 정도 계속 내려오잖아요. 고점과 저점 계속 낮아지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때도 뭐 근데 이렇게 내려왔는데, 내가 봤을 때는 강도가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이 차트가 맞는 것 같아요. 1번 차트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영상 오늘 좀 매끄럽지 못한 게 좀 죄송한데, 제가 봤을 땐 첫 번째 케이스처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케이스처럼. 예. 첫 번째 케이스처럼 어때요? 첫 번째 바닥이 나온 이후에 대략적으로 여기 바닥에서 어때요? 횡보를 해줬다가 바닥에서 길을 모았다가 재차 숏 물량을 주기는 다시 한번 재차 큰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좀 알려줘봐 했을 때, 만약에 얘가 여기서부터 재면은 대략적으로 0.628이 넘는 상승이 나왔고, 쟤는 범위에 따라서 좀 다른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쟀다고 치면은 0.618 약간 안 닿아요. 약간 안 닿아. 그래서 이것도 피보나치를 여기서 재냐 또는 여기 이 위에서 재냐, 그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재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파동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그냥 크게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30K부터 떨어지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러면은 지금은 어디서부터 떨어졌다고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지금 99K부터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99K부터 떨어졌다고 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딘가 바닥이 나오겠죠. 바닥이 나오면은 대략 올라온다면은 0.5에서 그죠? 0.618 이 라인까지 올라오겠죠. 0.5에서 0.618 많이 올라오면 대략 91K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91K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됩니다. 91K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되고, 많이 올라온다면 피보나치 비율로 봤을 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케이스를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이거 두 번째 케이스처럼 될 것 같지가 않네요. RSI가 이렇게 찍고 올라갔다 맞지가 않아. RSI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맞지가 않다. 그냥 RSI가 길게 바닥을 세게 내려와서 진짜로 가격 조정을 세게 줘가지고 이렇게 길게 바닥을 이렇게 쳐박는 거, 그 형태, RSI 형태로 봤을 때는 그게 맞다. 길게 내려왔고 찍고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야. 절대적으로 찍고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내려왔다가 진짜 또 큰 상승 올라왔다가 또 재차 또 크게 내려왔다가 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이난리 피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참고할 거면은 첫 번째 유형을 참고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맞을 것 같아요. RSI적으로 길게 내려옵니다. 가격적으로 길게 내빼요. 길게 내뺀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바닥이 형성이 되면은 거기서부터 대략적으로 어떻게 돼요? 되돌림 반등을 주는데 0.5, 0.618 이 사이까지 되돌림 반등이 나온 이후에, 이 사이에서 되돌림 반등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재차 전에 있던 바닥을 하회하는 하락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찐상승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맞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차트를 RSI든 거래량으로 봐도 제가 이게 맞다. 이게 맞아. 제가 봤을 때는 25년 3월달 이 차트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고 참고만 좀 해주세요. 참고만.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바닥이 나온 이후에 되돌림 반등, 숏 물량 청산시키는 0.5에서 0.618까지 숏 물량 청산시키는 상승이 나온 이후에 두 번째 바닥이 형성, 그 다음에 찐상승으로 갔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이 나오면서 일봉 상승 다이버스가 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큰 상승 나온 이후에 재차 큰 하락, 그리고 세 번째 바닥이 형성된 이후에 찐 상승,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말씀드릴게요. 너무 반복돼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지루할 것 같은데 중요해서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점에서 큰 하락 나오죠. RSI가 깊게 빠져요.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 저점까지 대략 숏 물량을 죽이는 큰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전에 있던 바닥을 깨는 하락이 나온 이후에 찐 상승으로 갔어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뭐다? 두 번째 케이스는 첫 번째 바닥이 나옵니다. 두 번째 바닥이 나와요. 그래서 일반 상승 다이버스가 출현해요. 일반 상승 다이버스가 이렇게 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아요. 여기서도 똑같은 게 여기서부터 숏이 계속 숏 물량이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게 떨어졌죠. 이 숏 물량을 죽이는 반대로 롱으로 가는 숏 물량 죽이기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큰 하락 나온 다음에 큰 상승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재차 이 숏 물량을 죽이는 큰 상승이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이야. 이거는 100%입니다. 이때도 똑같아요. 이때도 똑같은 게 뭐냐면은 큰 하락이 나온 이후에 재차 이 숏 물량을 어느 정도 죽이는 큰 상승이 나온 이후에 바닥이 나왔어요. 반대로 여기도 똑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큰 하락이 나온 이후에 숏 물량을 죽이는 큰 상승이 재차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더 한번 또 떨구고 나서 찐상승으로 가요. 이게 패턴입니다. 이게 패턴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게 패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패턴이 뭐냐면은 바닥이 나온 후 그 다음에 숏 물량을 죽이는 큰 상승이 나오고 재차 찐 바닥 나온 다음에 찐 상승으로 가는 이런 패턴.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에서도 똑같아요. 큰 하락이 나오죠. 이제 화살표로 좀 해볼까요? 화살표로 큰 하락 나오죠. 그죠? 재차 여기서부터 반등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색깔만 좀 바꿀게요. 빨간색으로. 큰 하락 나오죠. 재차 숏 물량 죽이는 상승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찐 뭐가 나온다? 찐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상승으로 가는 여기서부터 상승 가는 이런 움직임이 나와요. 큰 하락 반등 찐바닥 나오고 큰 상승 이러한 움직임이 나온다.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보면 대략적으로 대강 고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큰 하락 나오죠. 이 큰 하락을 다 잡아먹는 큰 하락을 또 잡아먹는 재차 큰 상승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큰 상승을 또 잡아먹는 또 큰 하락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재차 찐 상승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좀 보면 편할 것 같아요. 큰 하락 나오고 큰 상승 나오고 큰 하락 나오고 찐 상승 간다. 그래서 A, B, C 나오고 찐 상승 이렇게 보면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편할 것 같다. A, B, C 나오고 찐 상승. 그럼 지금도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차트가 어떻게 될 것 같냐 했을 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비교를 해보면 99K부터 뭐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략 찐 하락 나오죠. 그 다음에 재차 여기서부터 숏 물량을 죽이는 어때요? 큰 상승이 한번 나올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재차 여기서부터 또 더 저점을 깨는 전에 있던 저점을 깨는 큰 하락 나오고 그제서야 여기서부터 이제 찐상승으로 가는 상승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간은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첫 번째 큰 하락이 나오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숏 물량을 죽이는 첫 번째 구간, 그리고 숏 물량 죽이는 두 번째 상승, 그리고 전에 있던 저점을 깨는 세 번째 순서, 그리고 찐상승으로 가는 네 번째 단계.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로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다. 전에 영상을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게 뭐가 있자? 전에 여기서도 첫 번째 큰 하락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숏 물량 주기는 상승 나옵니다. 세 번째 전에 있던 바닥을 깨는 하락이 나와요. 그리고 찐상수로 가는 네 번째. 그래서 1, 2, 3, 4 2단계. 그죠? 여기도 똑같아요. 첫 번째 큰 하락 나옵니다. 두 번째 이 숏 물량을 주기는 큰 상승 나오죠. 세 번째 전에 있던 첫 번째 바닥을 깨는 움직임 3단계 나오고 그 다음에 찐상수로 가는 4단계.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1, 2, 3, 4 한마디로 A, B, C로 떨어지고 찐상승 간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A, B, C로 갔다가 찐상승, A, B, C로 갔다가 찐상승.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되겠어요? A로 크게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재차 반등이 나와도 전에 있던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찐상승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다. 대략 이렇게 될 것 같다. 예. 대략 이렇게 될 것 같고 지금 차트를 5분봉으로 봤을 때 5분봉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뭐 CME 갭을 채우겠죠. 예. 내려와서 CME 갭을 채울 겁니다. 어중간하게 세력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어중간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CME 갭을 채우면서 대략 바닥이 어딘가 형성이 되고 재차 큰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그렇게 차트 좀 보고 있다. 저는 차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이 좀 매끄럽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똑똑하시니까 제가 뭐 개떡같이 말해도 여러분들은 뭐다 똑똑하시니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셨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영상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여러 번 돌려보세요. 여러 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영어로 말한 것도 아니고 불어로 말한 것도 아니고 그죠? 대략적으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녹여내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들 좀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내가 복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했을 때는 댓글로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을. 그럼 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 좀 설명해드리고 그것도 안 된다면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그래서 1일 2영상 찍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의 안심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큰 하락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마음이 심란하고 힘드실 텐데 그 힘듦을 좀 어떻게 좀 덜어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항상.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대략적으로 바닥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바닥 시그널이 뭔지 대략적으로 바닥 가격적으로 어디까지 떨어질지 그 정도 좀 알고 계시면 그나마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좀 말씀을 올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시즌 종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즌 종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긴 합니다. 왜? 저는 21년도 장세를 좀 겪어봐서 21년도 장세를 좀 겪어봤거든요. 그때는 이 정도 하락은 우스워요. 우습다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때 하락을 겪어봤을 때 이때는 몇 프로 뺀 줄 아세요 여러분들? 고점에서 55%를 뺐어요. 고점에서 55%를 뺐다고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대입을 해보면은 지금 가서 대입을 해보면 109K부터 55% 뺀다고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대략적으로 109K부터 55% 뺀다면 대략적으로 48K 가는 48K 가는 하락이 나와요. 48K까지. 그러니까 저는 21년도 하락장 이걸 견뎠거든요. 이거를 존버하면서 견뎠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수익으로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수익으로 나왔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불장에 치이 있어가지고 계속 수익 보다가 결국에 저도 고점에 물려서 어때요? 큰 하락이 나와가지고 결국에 손절해가지고 공부를 한 기억이 있어요. 크게 어느 정도 시드를 몇 배 좀 불렸다가 그러다가 또 고점에 그 돈을 다 꼬라박아가지고 물려서 어때요?
그 뭐야 꼬라 박은 그 시드가 저는 뭐 하락 불장이 또 계속될 줄 알고 기다렸다가 거의 뭐 한 반토막 나가지고 막 뺀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55% 빼는 하락이 나왔거든요. 48K까지 빼야 돼요. 109K에서 이러한 하락은 당연히 없을 거라고 봐요. 이번에는 그렇게 그런 하락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때 이렇게 크게 뺐을 때도 마이너스 55% 뺐을 때도 여러분들 결국에는 어때요? 이 고점을 넘겼어요. 고점을 넘기는 상승이 있었다고요. 네? 이 고점을 넘기는 상승은 있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64K 이 상승이 넘는 상승이 나왔다고요. 그럼 지금 가서 보면은 얘가 현재 어디까지 뺄지 몰라. 어디까지 뺄지 모르는데 이건 하나는 알 수 있다고요. 어디? 정확하게 109K 109,588 여기 라인을 넘는 상승은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전에 장세 겪어보신 분들이라면은 이 정도 하락은 좀 우습습니다. 네, 우스워요. 네? 마이너스 55% 뺐다니까요, 이때는. 근데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빼지는 않고 만약에 마이너스 3%이 정도 빼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제 생각대로 73K 마이너스 33%더 밑으로 빠지면은 이때는 저도 솔직히 저도 쫄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내 계획에 없는 그러한 시나리오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때는 진짜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73K 밑으로 대략적으로 72에서 73K 밑으로 빠지는 하락이 나온다면 저도 좀 오줌 지릴 것 같거든요. 왜? 그 전에 패턴을 보면은 전에 있던 고점이 바닥으로 작용하고 그러면 이번에도 전에 있던 고점이 바닥으로 작용을 해야 맞는데, 근데 이 프랙탈이 깨진다는 거는 제가 모르는 신세계, 한마디로 새로운 시나리오가 지금 써내려갈 수 있는, 한마디로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 새로운 뉴 노멀 신역사가 뉴 히스토리가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새 역사가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도 좀 오줌 지를 것 같아요. 그때도 저는 좀 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는 바닥은 73K다. 그럼 73K까지 열어두니까 여기까지 떨어지기까지는 무섭진 않아요. 바닥이 어딘지 모를 때 그게 진짜 무서운 거지, 대략적으로 아 여기가 바닥이 되겠구나 라고 했을 땐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근데 당연히 73K 깨지고 72K 깨지고 더 떨어지면 진짜 그때는 저도 이거 너무 쫄리는데 이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아직까지는 저는 그러한 증세는 더 떨어지는 그런 하락은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진짜 저 뭣도 모르고 그냥 존버했어요.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대략적으로 기간적으로는 여기서부터 대략적으로 3개월, 그렇죠? 100일 정도, 한 100일 정도 되죠? 100일 좀 안 되죠? 그러면은 3개월 좀 넘어요. 3개월, 길어봤자 3개월, 길어봤자 3개월, 길어봤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기간도 이렇게 3개월 많지 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간이. 왜?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바닥은 현재 여기서 나오는 것 같다. 대략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것 같다. 여기서. 그럼 여기서부터 만약에 기간을 좀 재보면, 여기 하락했을 때부터 여기까지 바닥 나왔을 때까지 재보면 한 달에 34일 34일이면은 찐 바닥이 나온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전제 조건이 깔리거든요. 그러면 99K부터 대략적으로 34일 재볼게요. 전에 있던 거 다 지우고 34일 재보면 대략적으로 3월 말, 대략적으로 25년 3월 27일날 3월 말에 바닥이 나온다는 가정이 되거든요. 대략 25년 몇 월? 3월 27일 3월 27일이 이때가 아마 바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찐 상승 뭐가 되겠어요? 4월, 그렇죠? 5월, 6월 불장 오면 딱 맞잖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상반기에 불장 온 거 다름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맞잖아요. 시나리오가 맞잖아요. 그러면은 25년 상반기에 불장 왔는가? 맞죠? 그럼 25년 하반기에 불장 오는가? 이건 모르지만 만약에 25년 3월 말에 바닥이 형성이 되고 찐 상승이 4월달, 5월달, 6월달에 만약에 불장이 온다면 3개월 동안 또 뭐 2개월 동안 또 한 달 동안 불장이 언제 정도 이렇게
한마디로 유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3월 27일날 바닥이 나오고 4월달 또는 5월달 또는 6월달에 불장이 온다면 상반기에 불장 온 거는 다름없잖아요. 그죠? 1월부터 6월이 상반기니까. 그리고 7월부터 12월이 하반기니까. 그러면 충분히 저는 25년도 상반기에 불장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길어봤자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락장 기간이 한 34일 정도, 한 달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25년 3월 27일날 3월 말 정도에 바닥이 형성이 되고 대략적으로 4월부터는 이제 불장이 오지 않을까. 4월부터는 좀 불장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좀 많이 물려가지고 막 하여튼 반토막 이상 막 나오고 막 그래서 좀 많이 힘든데 여러분들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 파이팅 해가지고 우리가 그 파이팅해서 서로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해서 돈 벌자 라는 취지로 뭉쳤으니까 서로서로 화이팅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큰 수익으로 25년도에 큰 수익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 2월 28일이고요 오후 7시 52분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